지금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2의 3제곱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이제 압니다. 8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거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곱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부릅니다.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이라고 말한 것처럼 연결을 좀 하면 2의 3제곱이 8이다 라고 했을 때 이 2의 3제곱이 8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2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곱하지, 이렇게 2를 반복해서 이렇게 곱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거듭제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거듭제곱을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시면 돼.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의 주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2의 3제곱이 8이다 라고 되어 있는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같은 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로그 2의 8은 3이다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느낌이 지금 딱 형성이 됩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2의 3제곱은 8이다 라고 돼 있죠. 2를 3번 곱하면 8이다.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기호가 하나 들어왔지.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이 기호에 의해서 어떤 느낌이 됐습니까? 로그 2의 3은 그죠? 8이다. 이렇게 돌아오는 형태가 됐습니다. 2의 3제곱은 8이다. 2의 3제곱은 8이다. 이 기호의 역할은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로그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로그의 정의다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정용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느낌이죠. a의 x의 제곱이 b가 되어졌다라는 이 거듭제곱의 값과 거듭제곱의 형태에 대하여 이거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로그 a의 자, b는 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어떤 순서인지 알겠죠? a가 x를 거듭제곱해서 다시 b가 나온다. 이런 느낌이니까 얘하고 얘가 이렇게 같은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좀 더 쳐다보셔야 될 건 뭐냐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자, 이걸 우리가 밑이라고 부릅니다. 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x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지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확하게 로그로 넘어갔으니까 이것 또한 뭐가 되겠습니까? 밑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은 뭐라고 부르냐면 로그의 값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로그의 값이고 자, 그리고 자, 요 b 값은 뭐가 되냐면 자, 진수가 됩니다. 진수. 자, 이렇게 진수가 되어지는데 자, 일단은 이 밑과 진수라는 이 단어들이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보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로그의 정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뭘로 넘어갈 수 있냐면 로그의 성립 조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로그의 성립 조건. 그럼 이 로그는 자, 정의가 이거잖아. 그러면 로그의 성립 조건은 뭐냐면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자, 이렇게 밑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진수 조건이 있는데 이 밑 조건은 밑이라고 되어 있는 요 a라는 값 있죠. 요 a 값은 절대로 1이 되면 안 되고 양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수라고 불리워지는 요 b 있죠. 자, b 값은 0보다 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 조건과 진수 조건에 의해서 로그가 성립된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로그 1의 마이너스 5라는 이러한 형태의 로그는 이런 형태의 로그는 있을까 없을까? 로그 1에 마이너스 5 있어 없어? 없죠. 이거 다 위배가 됩니다. 어떤 게 위배가 되냐면 일단은 밑이 뭐가 안 된다는 거, 1이 안 된다는 거에도 위배가 되고 진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는 거에도 뭐가 됩니까?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쓸 때는 앞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봐. 이 단어를 배우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잘 보세요. 오늘 수업이 정말로 중요한 수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쌤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알 것 같아? 지수가 뭐다라는 거 알았어. 그럼 로그가 뭐다라는 것도 알 것 같아. 물론 세부적으로 뭔지는 모르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야. 뭘로 넘어가냐면 야, 그래 너 지수 알았어? 그럼 너 지수를 저렇게 지수를 갖다 방정식의 형태에서 너 함수 형태로 바꿔서 한번 해봐 라는 지수의 함수로 넘어가시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너 로그가 뭔지 알았니? 그러면 이제 로그의 함수로 한번 넘어가 봐. 자, 여기까지 딱 확장하시면 그러면 이제 이 단원이 큰 1단원이 딱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큰 1단원에 들어오게 되면 조금씩 공부를 해서 지수에 대한 얘기와 로그에 대한 얘기를 공부한 다음에 그걸 함수의 단계로 바꿔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로 이렇게 바꾸게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원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일단 이 흐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는 이 밑이라는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느낌이죠. 뭐 이렇게 이 밑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대한 조건도 막 생기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지수 함수를 그릴 때는 첫 번째 a 값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요 그래프와 두 번째 a 값이 1보다 클 때의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가 됩니다. 어떻게 다른 그래프가 되냐?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자, 얘가 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딱 정확하게 이 그래프가 됩니다. 요렇게 생긴 다른 그래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모양 이대로가 되어집니다. 대신 A가 1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뭐를 그려보고 싶냐면 y는 2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고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분의 1의 0제곱 모든 것의 0제곱은 1이다. 그러니까 1이 됩니다. 여기도 0을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가 되냐면 1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의 0제곱은 1이니까. 근데 2분의 1 x의 제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어지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지? 4가 됩니다. 반면 여기다가 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죠.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단원의 이해가 좋아. 뭐냐면 일단은 내가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지수함수를 그리면 일단 알 것 같아. 이렇게 그린다는 거 알 것 같잖아, 그지? 그런데 이거 그리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했더니 특정한 y값이 나왔잖니? 근데 거기에서 어떤 느낌이 나왔냐면 이런 느낌이 나왔네. 자, 2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이 얼마냐? 이런 느낌이 나오신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어디서 배워갖고 오겠니? 여기서 배워갖고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수단원에서 방금 전에 아주 간략하게 선생님이 지수에 대한 정의만 딱 내려놨잖니. 근데 이 지수에 대한 정의만 가지고는 부족해. 뭐를 그리기가? 지수의 함수를 그리기가 부족해.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정의를 배웠으면 너 뭐까지 배워야 되냐면 성질까지 배워서 와야 그래야 너 이렇게 배워서 와야 너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원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지수하고 로그 있는데 지수 왜 배웠어? 사실은 지수 배운 이유는 지수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야, 로그 왜 배우니? 로그 왜 배우냐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근데 지수하고 로그가 동떨어졌냐? 아니, 나중에 함수를 그려보면 역함수 관계야. 그럼 역함수의 관계니까 지수하고 로그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수에서 로그가 나온 건 알겠어. 지수의 표현법을 로그라는 기호를 빌려서 쓰면 이렇게 쓴다는 게 로그의 정의였으니까 지수하고 로그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게 대충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쭉 내려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셔야 돼. 일단 알고 있는 거 다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자, 모든 것의 0제곱은 얼마니? 자, 1이죠. 자, 그러나 선생님이 분명히 컴마 찍고 알려드렸죠? 0의 0제곱은 얼마죠? 그죠. 정의되어 있지 않다. 0의 0제곱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선생님이 농담으로 어떤 얘기까지 했지 수업 시간에 야, 니네 0의 0제곱을 얼마인지 찾아내면 자, 평생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0의 0제곱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건 이걸 1이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확장된 사고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니? A의 0제곱은 1이야. 단 A는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그래서 책을 쓸 때는 책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쓰겠죠. 근데 우리는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이해하는 사람들이니까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얘기 좀 먼저 해야 되겠죠.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 얼마가 된다? 얼마가 돼? 자, 그죠. A, 아직 n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네. A의 n제곱 분의 1이 됩니다. A의 n제곱 분의 1. 근데 이제 우리가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A의 n제곱 분의 1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나서 자, 보세요. 3분의 4의 마이너스 2제곱이 얼마니? 라고 했었을 때 자, 이게 금방 나오셔야 되겠죠? 이거 얼마입니까? 자, 그래서 요거 자체는 16분의 9가 됩니다. 그죠?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나는 분명히 요거 요렇게 이해했는데 왜 쟤들은 저걸 빨리 대답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일단 머릿속에서 3분의 4의 제곱 분의 1이니까 16분의 9분의 1이 됐다가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16분의 9란다 야. 9분의 16이 됐다가 다시 번분수니까 뭘로 바뀐 거야? 16분의 9야. 아니 이렇게 오는 순서가 맞아. 이렇게 오는 순서가 맞지?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수학의 정말로 원래 그 메커니즘이 맞잖아. 근데 어쩔 때 보면 이런 느낌이 있지. 아 귀찮아. 뭐가 귀찮아? 저렇게 오른쪽으로 휙 돌아갔고 딱 하기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감으로 습득을 하는 거야. 감으로. 어떤 감? 요렇게 돼갖고 마이너스가 되면 그냥 요거 뒤집어서 그러니까 4분의 3을 제곱하는 거구만. 이렇게 감으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이제 수학에서 굉장히 좀 많아져야 돼. 그래야 빨리 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오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요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3분의 4 저거 뒤집어서 제곱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지? 그래서 이런 느낌이 감이 좀 생겨주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가보자. 세 번째 거 가볼게. 그럼 요게 이제 각각 얘하고 매칭이 돼서 여기다가 또 오늘 많이 써줄 거야. 그럼 이제 그것까지 받아들이고 쌤이 그래프까지 오늘 다 그릴 거야.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좀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보자. A의 x의 제곱하고 A의 y 제곱을 곱하면 뭐가 되니? 뭐가 됩니까? A의 x 플러스 y 제곱이 됩니다. A의 x의 제곱 나누기 A의 y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A의 x 마이너스 y 제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거는 꼭 모든 책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주석이 달려 있냐면 A의 x 나누기 A의 y의 제곱은 A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어지는데 라고 해갖고 뒤에다가 한 개가 아니고 여기다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거의 값은 x값이 y보다 클 때와 x값이 y와 같을 때와 x값이 y보다 적을 때 이렇게 나눠놨지. 그래서 x가 y보다 클 때는 그대로 뭐라고 쓰시면 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x와 y가 같으면 a의 0제곱이 되니까 뭐가 되죠? 1이 되죠. 근데 x가 y가 더 크면 이게 위에가 뭐가 되지? 마이너스 지수가 되지. 마이너스 지수.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지수가 되니까 a의 절대값 x 마이너스 y값 분의 1 이렇게 분수로 뒤집어진다. 요게 정형화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가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정형화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A의 3 빼기 2제곱이 얼마야? A의 3 빼기 3제곱이 얼마야? A의 2 빼기 3제곱이 얼마야? 이걸 알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얼마라고요? 그냥 계산 그대로 얼마? A의 1제곱. 얘는 얼마가 된다고요? 1. 얘는 뭐가 된다고요? A의 1제곱 분의 1. 이렇게 했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A의 X제곱의 바깥에 Y제곱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A의 뭐가 되죠? XY제곱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쌤이 이제 이렇게 딱 가르쳐 놓고 나서 이 얘기 있죠. 지금 쌤이 써놓은 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정말로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하고 로그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통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그렇게 흔치 않은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는 우리가 지수 파트의 성질에서 알고 온 거잖아. 그지? 저거를 함수 파트의 성질로 옮겨오면 자 함수 파트의 성질로 옮겨오면 같은 듯 다른 표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니네 약점이야. 자 보세요. 자 만약에 두 지수함수 fx gx에 대하여 fx gx에 대하여 되겠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봐. fx 곱하기 fy는 되겠죠. f의 x 플러스 y 제곱이다. x 플러스 y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왜 대답을 못하니? 맞아 안 맞아? 자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요 표현법을 빌려서 생각을 해봐. 잘 봐봐. 만약에 fx 값이 지수함수라고 그랬으니까 a의 x의 제곱이면 그러면 fx는 당연히 ax의 제곱이고 fy 값은 여기가 뭘로 바뀌어? fy니까 뭘로 바뀌어? 말해봐. 뭘로 바뀌어? a의 y제곱이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돼? a의 x 플러스 y제곱이 되니까 이런 표현법은 이 표현법이다. 맞아 안 맞아? 맞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다시 잘 봐. 지금 우리가 요거 설명하면 다 안다라고 끄덕끄덕 했는데 요걸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다른 얘기처럼 받아들인다고. 그게 아니라고 똑같은 얘기로. 그럼 니네가 한번 만들어봐. 이거 한번 만들어봐. 어떻게 하면 돼? 만들어봐. 자 불러봐. 어떻게 만들면 돼? F 뭐라고? X 나누기 FY 맞니?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 x 마이너스 y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요렇게 되어져 있는 요만큼의 fx 값에다가 다시 바깥에다가 이렇게 y제곱을 하면 그럼 얘는 fxy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자, 왜 멈칫합니까? 맞아요. 그럼 이게 지금 ax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바깥에 뭐가 있으니까 y제곱이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axy가 돼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생님이 써준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요만큼 써준 거. 그럼 요만큼 써준 거를 자 이렇게 써준 거를 처음에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하고 이렇게 했냐면 자 fx가 뭐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풀었습니까? 뭐라는 전제하에 fx가 ax 제곱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풀었지. 근데 만약에 이걸 역방향으로 돌려서 자 선생님이 요거를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요만큼의 성질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러면 fx는 지수함수구나 라고 이렇게 역방향으로 유추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의 주 포인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흐름 다시 보자.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흐름 다시 봐봐. 자 요 박스 요 테두리하고 그죠? 요 테두리하고 요 테두리를 연결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두 박스는 같은 박스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들 지금 너무나 그 기억력들이 좋으셔가지고 다 기억할 수 있죠? 그지? 뭐 기억 안 되면 뭐 어쩐다고? 다시 돌려듣기 하겠다는 얘기지? 뻥치지 마. 돌려듣기 안 하는 거 다 알아. 이거 하여튼 요 두 개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써놓을게. 여기 지금 1번 박스하고 자 이 박스 1- 박스는 같은 박스 다른 박스. 자 같은 박스야. 알겠죠? 근데 요 박스를 이제 비교급으로 띄워줘 볼게. 봐봐. 무슨 얘기로 비교급을 띄울 거냐면 근데 이제 희한하게 있잖니? 로그라는 놈은 로그 a에다가 x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로그 a의 x에다가 로그 a y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a의 x 곱하기 y가 되고요. 그 다음 로그 a의 x에서 로그 a의 y를 빼면 그러면 로그 a의 y분의 x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로그 a의 x의 n제곱은 n 로그 a의 x가 되어지는 기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로그의 정의가 뭐다라는 걸 여기서 배웠는데 로그의 정의를 배웠으니까 뭐를 배워갖고 와야 돼? 로그의 성질을 배워갖고 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로그는 지수처럼 지수는 조금 편했지. 중학교 때 저걸 배우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처음 저 지수의 성질을 대면했을 때는 조금 힘들었지. 낯설었잖아.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야. 로그의 성질을 처음 보는 사람 입장은 이 로그의 성질이 좀 낯설겠지. 근데 좀 지나면 이제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요게 2번 박스라고 하면 2번 박스라고 하면 만약에 fx 함수가 로그의 a의 x라는 이러한 함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그러면 이거를 갖다 2- 박스로 만들 수가 있겠다. 그지? 어떻게 만들면 되지? 만들어 봐 한번. fx와 그다음에 뭐를 더하면 fy를 더하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고? f 뭐가 된다고? xy가 되어진다고. 맞아 안 맞아? 그죠? fx가 뭐였어? fx가 자 누가 지금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지? 자, 여기는 뭐가 돼? 로그 ay.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고? 로그 a xy.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fx에다가 fy를 더하면 fxy가 되어지면 이건 무슨 함수란 얘기야? 로그 함수를 나타낸다는 뜻이야. 근데 fx와 fy를 곱했더니 fx 플러스 y가 됐어. 이건 무슨 함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지수 함수를 나타내는 거라고. 되겠지? 근데 요 박스하고 이 박스 지금 쓰려고 하는 이 박스가 동떨어져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지수의 성질과 로그의 성질을 보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알겠지? 자, 하나 더 만들어 봐.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아니 뭔 소리야 이러지 마시고. 자, 뭐 써봐. 뭐 fx 마이너스 fy는 뭐라고 쓰면 돼? fy분의 x다. 이렇게. 하나 더 써볼까? f 자 x의 n제곱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nfx가 되어진다. 이렇게 써지는 요 관계는 우리한테 무엇을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무슨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법?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제 갑니다. 자, 이게 2번이고 얘가 2-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그랬죠? 1-만 보고도 이러한 성질만 보고도 fx는 무슨 함수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지수 함수다라고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 fx는 a의 x제곱 꼴이다라고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반면 2-2번이라고 돼 있는 얘를 보고 우리는 fx가 무슨 함수다라고 떠올리면 돼? 무슨 함수? 로그 함수다라고 떠올리시면 되고, 그래서 따라서 fx는 우리가 뭐라고 떠올리시면 된다고? 로그 a의 x다라고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으면 되겠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되겠죠? 그죠?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가셔야 됩니다. 뭐를 조금 더 가셔야 되냐면 지금 1번 박스 보이죠? 1번 박스가 이만큼만 있으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1번 박스를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야, 이게 딱 이렇게 탁 눌러갖고 탁 치우면 제가 사라지고 2번 박스 딱 생기면 좋겠다잉? 근데 그거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더 배워야 됩니다. 뭘 배우냐면, 잘 봐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자, 보내겠습니다. 요거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자, 이제 요렇게 이제 추가적인 상황이야. 자, 잘 보셔야 돼. 이게 기본상 추가적 상황이야. 어떤 추가적 상황이 생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루트라는 개념하고 지수라는 개념을 딱 봤을 때 요렇게 돼 있는 루트 바깥에, 자, 루트 바깥에 m제곱 근호에 a의 n제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a의 몇 분의 뭐? m분의 n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일명 우리가 지수의 뭐라고 나타내니? 지수의 뭐? 확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지수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원래 지수가 누구야? 이만큼이 지수지. 원래는 말이야, 이 지수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냐면 거듭제곱으로 태어났어. 그럼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a가 몇 번 곱해지니? 라는 게 몇 변이니까 적어도 빵번, 한 번, 두 번, 세 번, n번.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0 또는 자연수가 돼야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원래 지수가 태어날 때는 자연수로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뭘로 변화가 됐지? 유리수로 변화가 됐지.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의 범위에서 유리수의 범위로 넓어졌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 확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이 지수의 확장을 딱 시켰는데,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써볼 테니까 가능한가 봐봐. 아니 선생님 그러면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 아니 선생님 그러면 A에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3제곱 근호 A의 제곱이라고 썼어. 자, 요렇게 썼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그냥 찍으세요. 맞는지 틀린지 둘 중에 하나니까. 자,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표현법은 틀립니다. 자, 틀린다는데 일단은 그럼 틀린다라는 건데 왜 틀린지부터 보자. 왜 틀린지부터 보자. 왜 틀린지. 이게 왜 틀렸냐면, 자, 이거 읽어보세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자, 3제곱, 이제 이거죠. 이거 읽으면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3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3제곱근 A. 그죠. 이건 정확하게 3제곱근 A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3제곱근 A. 그죠? 3제곱근 A. 3제곱근 A는 누구냐면, 봐봐. 3제곱근 A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자, 이거하고 매칭이 되는 단어가 있죠. 잘 보세요. 어째서 이런 걸 가리키는지를 보시면 돼. A의 3제곱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A의 3제곱근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엇을 3제곱하면 A가 되니?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 안 맞아? 이해되죠? 그러면 요거를 찾으려면 이렇게 찾아야 되죠. x는 양쪽을 3분의 1제곱을 하면 얼마가 되죠? a의 몇 분의 몇 제곱이 돼? 3분의 1제곱.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지수 확장을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걸 3제곱근 a라고 불렀을 때 요 3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엇의 3제곱근, 도대체 무엇을 세제곱하면 얘가 나오니? 라는 그거를 찾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만약 저기가 앞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으면 무엇을 마이너스 3제곱하면 제가 되니를 묻는 거야. 근데 뭔가를 마이너스 3제곱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태어날 수가 없지. 뭔가를 마이너스 3제곱? 그게 무슨 뜻이야? 뭔가를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이거는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3제곱.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지수 바깥에 이 부분은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요런 느낌이 오시면 그럼 선생님 이거는 이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뭡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는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니까 얘는 a분의 1의 3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고 바깥에 몇 제곱이 있는 거니? 3분의 2제곱이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죠. 됐죠? 자, 이제 이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는 왜 하냐? 결국 이제 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지수의 확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요거 알았죠? 자, 요거를 알게 되면 이제 나머지 지수에 대한 성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죠? 자, 만약에 m제곱 근호 a와 n제곱 근호 a를 곱하면 얼마가 되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곱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곱하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m제곱 근호 a와 n제곱 근호 a를 곱하면 이거 얼마가 되니? 이거 얼마가 됩니까? 이거 얼마가 됩니까? 자, 이게 지금 뭐가 된다고요? m, n 제곱 a입니다. 맞아 안 맞아? 자,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감으로 말고 증명해봐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어디를 들렸다고 오면 되냐면 얘를 들렸다고 오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요만큼을 확장시키면 a의 몇 분의 몇이 되죠? 몇 분의 몇? n분의 1이 됐다가 그 바깥에 다시 누가 있는 겁니까? m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장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a의 m이 밑으로 가고 n분의 1이 위로 가고 맞아 안 맞아?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nm분의 1 맞아 안 맞아? 이걸 다시 반대로 돌리면 얘가 되죠. 이해됩니까? 자, 요거는 쌤이 이제 증명을 해 이제 뭐 이렇게 문제 풀면서 이렇게 돌아오세요 이런 뜻 아니잖아. 그지? 우리는 알고 있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됩디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 지수의 확장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 써져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도 연결고리가 끊겨 있는 걸 배우지는 않아. 다 연결고리가 돼 있어 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증명하니까 얘가 필요했던 거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 있어.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사실은 그런 선후 관계들을 다 빼고 달락달락 하나씩만 띵띵띵띵 이렇게 갖고 오는 성향들이 강하잖아. 또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결고리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약해.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걸 묻는 문제는 없어. 잘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공식들을 요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내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MP가 있고 바깥에 뭐가 있을 때 NP가 있을 때 이렇게 되어지면 얘도 얼마가 되지? 얼마가 됩니까? 이쪽 P하고 이쪽 P가 뭐가 되니까 없어지니까 뭐가 된다는 거? M하고 N하고 A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된다. 아이 뭐야? 뭘 쓴 거야? 맞죠? 뭘 쓴 거야? 왜 이렇게 써놨다니? 아, 그래서 대답을 못했구나. 훌륭하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A의 NP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누구하고 누가 P하고 P가 약분되지? 그러니까 남는 건 뭐가 되지? M 루트 A의 N이야. 맞아 안 맞아? 이거 증명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걸 지수의 확장으로 돌리면 뭐가 돼? 그대로 돌려봐. 그럼 뭐가 돼? A에 누가 밑으로 가? MP가 밑으로 가고 누가 위로 가? MP가 위로 가니까 당연히 누가 약분되겠어? 이렇게 약분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앞으로도 저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이 그냥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수의 확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수만 확장시킨 게 아니고 성질까지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수가 확장이 되면서 지수가 가지고 있던 성질도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확장이 된 거야.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길게 넓게 쓰게 있는 이런 형태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느낌으로 넘어와 있는 성질들, 이러한 지수에 대한 성질들을 위해서 곱셈 공식도 풀어보고 뭐 다른 것도 풀어보고 많이 풀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박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넘어왔던 것처럼 얘도 또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냐면 얘는 지수의 확장이지 않습니까? 얘는 지수의 확장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왔잖아. 자, 오늘 카테고리들이 연결고리를 잘 하시면 단어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로그는 지수가 이 지수에 있죠. 이 지수에 있는 얘를 확장했다. 이런 게 아니고 얘는 뭐냐면 밑변환을 시킨 겁니다. 밑변환. 그러니까 거의 어떠한 성질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수를 확장해서 뭔가를 더 사고를 넓혀줬다면
로그는 밑을 변환시켜서 개를 더 확장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그 자 아주 쉽습니다. 로그 2에 8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로그 2에 8은 얼마죠? 3입니다. 3. 3이라고 가르쳐드렸죠. 근데 이거의 값이 뭐하고 똑같냐면 얘하고 똑같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여기다가 로그 10을 넣고 2를 딱 넣고 여기다가 로그 10을 넣고 8을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2가 있고 8이 있었는데 각각의 2와 8을 각각의 로그의 진수로 보낸 다음에 새롭게 뭐를 통일해서 놨었니? 밑을 10으로 이렇게 넣어갖고 한번 썼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냐면 로그 10의 2 값은 그냥 로그 10의 2 값인데 로그 10의 8 값은 로그 10의 8이 2의 몇 제곱이니? 3제곱이죠. 맞아 안 맞아? 근데 아까 요 위에 있는 얘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앞으로 간다라고 기본에서 배웠지. 그러니까 앞으로 휙 보내봐. 그러면 3이 띡 닦아지고 이렇게 앞으로 오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랬더니 얘하고 얘가 뭐가 돼버려? 약분이 돼버리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밑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밑변환이라고 부를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10이라고 써진 숫자 있죠. 이 숫자는 꼭 10이어야 할까? 아니면 이 두 개는 같으면 될까? 그래,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밑변환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럼 이제 요 성질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봐. 만약에 선생님이 로그 잘 보세요. 자 5에 A라고 쓴 거를 갖다가 로그 5에 A라고 써진 걸 갖다가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로그 A의 5와 로그 A의 5가 있는데 요 두 개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어떤 관계가 될 것 같아? 아니 선생님 뭐 가르쳐준 것도 없이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위에서 가르쳐줬어. 이거 하나야. 이거 갖고 확장시키는 거야. 뭐가 될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 여기다가 한 번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밑을 여기가 밑이 통일만 된다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걸 밑변환 시킬 건데 밑이 지금 뭘로 와 있어? A로 와 있지. 그래서 밑이 A인 로그를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들면 로그 A5는 그대로인데 로그 A의 A는 얼마일까? 1이겠죠. 1. 왜냐면 A를 1제곱해야 1이 나오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은 오른쪽이 뭐가 됩니까? 위에가 1이 되니까 뭐가 돼? 로그 A의 5분의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그래서 밑과 진수를 바꾸면 전체가 뭐가 되어버립니까? 역수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왜 그런다고? 밑변환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자 이제 니네가 만들어봐. 로그 2에 3이 있다고 칩시다. 로그 3에 5가 있다고 칩시다. 로그 5에 8이 있다고 칩시다. 요건 얼마일까? 저건 얼마가 될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뭐 하나 더 써줘? 옆에다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도 말해봐. 얼마가 될 것 같아? 야, 얼마가 될 것 같아? 맞춰봐. 이거 맞추면 맞으면 퇴근? 퇴근하고 싶습니까? 와, 퇴근하고 싶다고? 어이가 없네. 자, 이거 뭘 것 같아? 3. 오, 감이 좋아. 봐보세요. 로그 2에 3이 있는데 요 각각의 모든 거에다가 그냥 전부 다 그냥 아주 편하게 그냥 선생님 A를 밑으로 해서 한번 써볼게. 그러면 A2 여기는 뭐가 되니? 위에 건 A3 오른쪽 건 뭐가 돼? A3 그 다음 뭐가 되지? A5 그 다음 뭐가 되죠? A5 그 다음 뭐가 되죠? A8 맞아 안 맞아? 그랬더니 A3하고 A3이 만나서 없어졌지. A5하고 A5가 만나서 없어졌지.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는 줄 아니? 로그 A의 2분의 로그 A의 뭐가 남죠? 8이 남죠. 그러면 이 8이라는 건 뭐의 3제곱이야? 2의 3제곱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없어지니까 뭐가 남니? 3이 남아. 그럼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알았어 이제. 뭘 알아? 이렇게 와서 안다는 건 알았거든. 근데 수학이라는 게 말이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꼭 돌아서 답을 내는 거. 그건 원론적인 거 알아야지. 그러나 문제 풀 때는 우리가 그렇게 풀겠니? 안 풀어. 그럼 어떻게 풀어? 진수하고 밑이 만나고 진수하고 밑이 만나면 없어지고 살아있는 것만 그 자리에 써주시면 돼. 그래서 3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쓴 거 있잖니? 그럼 이렇게 생긴 요만큼을 갖고 내가 이제 한번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자 말해봐.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D는 뭐가 되겠니? 로그 A D.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딱 된다는 걸 알겠어.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만들어보자.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 분의 1. 맞아 안 맞아? 네. 그죠? 이런 느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에서 이제 요쯤 되면 로그의 기본도 알고 밑변환도 알고 뭐 다 알았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지수와 로그의 관계를 덧붙여서 성질을 하나 더 만들면 돼. 어떻게 만들면 되냐? A가 있고 여기가 로그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는 요거의 관계는 A 로그 B의 C 제곱이란 이 관계는 자 C 로그 B의 A와 같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에 상용 로그를 취해서 이제 증명하면 되는데 일단 느낌부터 잡자. 지수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뭐가 있다는 거야. 밑이 A가 되고 얘가 지수의 자리지. 지수의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B 로그 B C가 들어오면 지금 결론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를 가리키고 쌤이 요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한번 말해봐. 자, 한번 답을 한번 말해봐. 만약에 쌤이 2 로그 2의 3이다 라고 하면 이거 얼마겠니? 3. 그렇죠. 일단 얘하고 얘가 자리가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3 로그 2의 2. 맞아 안 맞아? 근데 얘가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얘는 3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네. A 로그 A의 B가 되면 뭐다? 이렇게 없어져서 얘만 남으니까 B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배울 게 뭔지 압니까? 로그의 정의와 로그의 성질, 지수의 정의와 지수의 성질 이런 것들을 지금 한 판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들으면 그래 끄덕끄덕하지만 이게 나한테 숙달이 안 되면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 문제를 풀면서 숙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봐봐 이제. 자, 흐름을 좀 바꿔볼게. 자, 졸리니까 흐름을 좀 바꿔볼게. 졸리지 마시라고. 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제 우리 봐봐. 자,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나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 자, 나의 기억력 테스트 시간이야. 자, 2의 x의 제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름이 뭐야? 이건 뭐야 이름이? 지수 함수. 맞아 안 맞아? 요거의 지수 함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땅땅땅땅땅땅땅땅땅 해서 x와 y의 자리를 바꿔봅시다.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2의 무슨 제곱? y 제곱이다 라는 형태가 되죠. 그럼 이거 아까 배운 대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바꿔봅시다. 로그의 정의에서 바꾸면 어떻게 되지? 로그 2의 x는 뭐가 됩니까? y다. 맞아 안 맞아? 그죠? 아까 로그의 정의가 뭐였어? 밑을 이렇게 지수로 딱 올려서 2의 y제곱은 뭐가 되는 거다? x가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이러한 행동,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서 만든 함수. 그걸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만들었더니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니? 로그 2의 x가 된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오셨네? 그죠? 방금 만드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냐면, 선생님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y는 2의 x의 제곱과 y는 로그 2의 x의 제곱은 무슨 관계라는 거지? 역함수의 관계다 이런 얘기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질문.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야, 넌 역함수의 관계에 있어 라고 했었을 때 그래프적 관점에서는 두 개가 기하학적으로 어떠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에 대한 대칭? 그렇죠.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어져 있을 때 그때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부른다고? 역함수 관계라고 부른다고. 자, 그럼 이제 끝났네. 봐봐. 어떻게 끝났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y는 2x의 제곱을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y는 2x의 제곱에 그릴 수 있다 없다? 자, 있다. y는 2x의 제곱은 어떻게 그려진다 일단?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있는데 지금 밑에 깔려있는 숫자 얘가 뭐보다 크니? 1보다 크죠. 1보다 큰 숫자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니? 휙 하고 올라가는 증가함수. 맞아 안 맞아? 이게 지수함수의 끝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y는 2의 x의 제곱이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0을 집어넣으면 2의 0제곱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셔야 돼?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선생님 뭐를 하나 보낼 거냐면 y는 x를 딱 하나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 함수가 뭐야 이게? y는 x입니다. 그럼 그 y는 x에다가 대칭이 되게 지금 0,1을 지나서 이게 대칭이 되면 이쪽으로 오면 이거 몇 컴마 몇이 돼야 돼? 몇 컴마 몇? 1,0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저기에다가 대칭되게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형태 조금 더 대칭 안 되나? 그냥 된다고 생각해.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딱 그려지겠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면 돼? 얘가 뭐야? y는 로그 2x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하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요 함수가 y는 2의 x제곱의 함수인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니까 무슨 함수가 만들어졌다? 로그 함수가 만들어졌다. 근데 전제 조건은 여기에 있는 2하고 로그의 밑이 같다라는 사실이죠.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지수함수고 이게 로그 함수인데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이런 관계에 있으니 0,1이란 점이 1,0으로 넘어온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특정한 어느 한 점을 갖고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요 점의 좌표가 내가 만약 A, B가 된다고 하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B, A가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뭐를 생각을 해보냐면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딱 스톱을 한번 해볼게. 잘 보세요. 이 그래프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값을 대입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요 그래프를 가만히 쳐다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 어떤 게 특이하냐면 보다시피 이 그래프는 여기 요게 지금 무슨 축이야? X축이지. 요 X축에 가깝게는 가지만 다 안다. 우리가 가깝게는 가지만 닿지 않는 선,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점근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수함수는 무슨 축이 점근선의 역할을 하고 있어? X축이 점근선의 역할을 하고 있지. 근데 로그 함수하고 지수함수는 무슨 대칭이라고? Y는 X 대칭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로그 함수는 뭐가 점근선의 역할을 하겠어?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렇게 성격이 완전히 X와 Y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함수 이 축이 무슨 축이야? Y축이죠. 그래서 보다시피 로그 함수는 무슨 축에 가깝게는 가지만 Y축에 점점 가깝게는 가지만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얘가 누구의 점근선이 된다? 로그의 점근선이 되어지는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얘기를 구분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자,